예, 이곳은 경북 울진 죽변면 후정 1, 2, 예, 산 45, 예, 산 45 일대인데, 그냥 45가 여기에요. 이 일대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예. 예, 현재 이곳은 그 장산성 터이고요. 예, 앞에 보시는 이것은 이제 상관없는 거고요. 예, 저도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와보니까 있네요. 그 오기 전에 이렇게 검색해서 봤는데, 예, 여기 근처인데, 예, 그 측면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산 속으로 들어와 버렸네. 예, 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곳에서 예, 멀리 바다 보이시죠? 이곳에서 진한 기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예, 저번에 제가 문무왕릉 영상 때 흉노과야라는 말을 썼던 걸로 합니다. 예, 현재는 애매한 게 좀 거쳤다. 예, 거쳤다가 되겠습니다. 예, 선비 흉노 아니고요, 부요 흉노입니다. 근데 그것도 흉노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 초반에 좀 헷갈렸는데요. 덕분에 조회수는 가장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본 채널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게 되는데, 예, 그 다음이 봉평 전시관 편이고, 봉평리 전시관 편이고, 이 근처에 있죠. 예, 이 두 개가 가장 큰 비중을 갖습니다. 예, 지내놓고 보니 완전 황당하신가요? 예, 지난 서구편은 참 난감한 게 코스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도 왔는데 누구 무덤이 쓰여져 있는, 예, 한번 볼까요? 예, 전시라고. 담양 전시? 예, 전혀 뜻밖입니다.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곳곳에다가 이렇게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산 이리 찾아봤는데 여기가 꼭대기다. 그러면 거기다 꼭 묘를 쓰고, 하여튼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여기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산 한복판. 이렇게 맵을 찍고 찾아서 왔는데, 아무래도 풍수지리가, 그 사람이 찍은 사진에는 바깥 측면, 산 안에 안 들어오고 측면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나가면서, 예, 얘기를 계속 해보죠. 예, 흔히 진한이라고 하면은 소국이 12개라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에요. 이들 12개 나라 중에 큰 나라는 5,000에서 6,000 가구고, 작은 나라는 6, 700 가구라고. 예,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 45가 아니라 산 45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일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전체가, 예, 이게 장산성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그래요. 예, 명칭은, 이 진한 소국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다른 명칭 나라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는 미리 밝히고, 예, 안전 그물망을 쳐두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동그란 딱지 뜯어보듯이, 예, 국민학교 시절, 예, 국민학교 동그란 딱지 뜯어보듯이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12개국 리스트부터 읽자면 살호국, 기저국, 불사국, 조기국, 남미리 미동국, 여매국, 군미국, 여담국, 호로국, 그 호로 자식 막 이럴 때 호로국, 주성국, 마영국, 우유국입니다. 우유국은 우유가 아니라 우중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12개 나라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딜까?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살호국이야 뭐 지금의 경주시 인근이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기저국은 이저국이라고도 하는데 오기로 보입니다. 이저국이라는 표현은 경북 안동시라고 하는데, 영죽은 풍기나 울죽은 언양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기국은 경북 포항이나 청도로 추정되고요. 여담국은 경북 군위군, 주성국은 경북 경산 자인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진한이 6개국에서 8개국, 8개국에서 12개국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 12개국 중에 그 변환과 경계에 지겨 있는 부분 빼고요. 해서 가장 엑기스 여기 경북 안에 해서 6개국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우유국은 경북 울진 또는 영일만 인근 또는 우시군이었던 영덕군 영해면, 이렇게 진한 6개국이 아닐까. 이 중에 하타시 기업 문제 때문에 우유국의 위치를 찾다가 고민 끝에 이곳에 왔습니다. 울진에 왔어요. 다시 왔네요. 울진. 그때 봉평리 이후로 다시 한번 왔는데, 지금 이곳은 그 죽변면 후정 1, 2 서편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이 이제 장평들로서 이곳 들판일 때는 삼국시대 전후의 우진읍성 구지로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신라말 국력이 세잔해졌을 때 외적이 죽변항의 방비가 소홀함을 보고 죽변항을 거쳐 이성으로 내침하여,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요, 이 산 전체가 이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처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비행장으로 또 농경지도 되고 있는데 이 넓어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삼국시대 전후의 우진읍성 구지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곳 들판 일대가 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쯤이라고. 신라말 국력이 세잔했을 때 외적이 죽변항의 방비가 소홀함을 보고 죽변항을 거쳐 이성으로 내침하여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 고려조로 넘어가면서 읍치소를 울진읍 고현성으로 이읍하였고, 지금 이곳 장산성을 수축치 못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농경지로 변해서 장평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장평들은 현재의 후정일리 신미제 마을 남쪽이며, 장평들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곧게 뻗은 7번 국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장평들 서쪽으로는 후정 2리에 속하고요. 저쪽인가? 막살고를 감싸안고 반원상의 능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능선의 남서쪽 작은 소정골에는 관아지로 전해져 오는 구지가 있어요. 장산성은 울진군 최초 읍성이에요. 이곳이 토성이고요. 죽변면 후정리에 있다. 이 성은 신라말 경순왕 초년에 왜구의 침입으로 관아가 소진되어 당시 성내에 있던 은민 대부분이 흩어졌다 해서 지금은 죽변 비행장 부근으로 대부분 농경지로 변했습니다. 성이 있었던 막석골에서는 면질 토기면이 출토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철기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오늘은 울진국을 보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 말하는 그 비행장, 그 농경지로 변했다. 그쪽은 저쪽이거든요. 저쪽이 이제 그 장평들, 후정 1위? 아무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그 약간의 그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하고 저쪽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 밑에 지금 그 비행 도로가 있거든요. 군사시설이라고 돼 있으면서 촬영 금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차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꾸 뭐 연습하던데,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저쪽 좀 더 저쪽으로 가서 그렇게 여기 일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포함해요. 아무튼 여기서 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 45번지 산 45 일대, 산 45 가장 복판이고요.
울진국은 통일신라 때 명주, 그러니까 지금의 강릉 지역에 속했던 울진군 지역으로 생각되고요. 사만 시기에는 우추, 우유국으로, 고구려 때는 우진야 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 서구로전에서 외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분에 보면 대왕이 우유촌에 나가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현재 경북 울진의 비정대입니다. 우유촌이 울진의 옛 이름인 우진야와 통하며 나아가 진흥왕 순수비 중 창녕비에 보이는 탁부 출신 대나말 비시지의 관직명 우유 점 실직 괄호 삼척 괄호 점 하속 괄호 강릉 괄호 군사대 등, 예, 관직명 우유 실직 괄호 삼척 괄호 하속 괄호 강릉 괄호 군사대 등. 예, 다시요. 우유 예, 우유 점 실직 괄호 삼척 괄호 점 하속 괄호 강릉 괄호 군사대 등. 예, 이 관직명에서의 우유와 동일한 지명일 것이라 함은 일본 학계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이는 진한 12개국의 우유국이 이곳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유촌을 우촌성 곧 영일만 부군으로 보는 견해와 현재의 영덕군 영해로 보는 견해가 있죠. 하지만 이곳 울진이 가장 우세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 지난 6개 나라 중에서도 이 하타시 문제 때문에 이 좀 역사 기록에도 더 많이 남아있게 되고 더 자세해서 기록에도 남아있고 해서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울진 지역은 진한 소국 중 하나인 우유국, 예, 우중국이 있다가 신라에 병합된 뒤에 한때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 지역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신라의 영역으로서 국가제사인 소사가 설치된 중요한 곳이었어요. 예, 진화는 12개의 소국으로 이뤄진 연맹체였다. 그중 하나인 우중국이 이곳 울진에 비정된다. 우중국은 울진의 주변면에 있는 장산성 일대, 이 일대입니다. 예, 이 일대가 가장 유력하고요.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로 보이고요. 울진은 경주 사로국 중심의 진한 연맹체에 편입되어 있다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신라에 통합된다는 사실. 자, 여기서 질문. 사로국이 부여나라일까요? 아니죠. 이 앞에서 말했지만 남해 차차홍, 이대 남해 차차홍.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신라가 박씨, 박혁거세까지 쳐버려서 박씨, 그 다음에 해씨, 다시 박씨, 예, 다시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김씨, 다시 석씨, 모영씨. 아유, 복잡하죠. 예. 이 해씨를 떼야 돼요. 그래야 단순해집니다. 박석김, 박석김, 석모용.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일대는 무슨 담양전씨가 뭐 다, 예, 차지해버렸네. 여기서 남해 차차홍은 가공이다. 2대. 예, 남쪽에 해씨, 차차홍 무당의 수장, 그러니까 재정일치. 이거 가공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을 드리고요. 5대 임금 파사부터 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하는 지금의 오늘날의 경상북도 지역으로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마한, 남쪽은 변한에 접해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의하면 진하는 중국 진나라에 옮겨온 유민으로 마한에서 동쪽의 땅을 분할해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 분기 기록에는 사로국의 원 거주민들이 조선의 유민으로, 예,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유민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 발굴되는 유물의 양상도 위만조선 계통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하는 위만조선 계통의 종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진한 12개 나라는 진왕에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진왕은 마한 사람이 대대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마한의 진왕이 진한 12개국의 종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한 지배자인 진왕이 따로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진한은
초기에는 마한의 통제를 받았지만 3세기 무렵부터 중국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보내기도 하는 등의 서국 연맹체 세력이 크게 신장했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사로국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세력을 성장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로국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그 진한의 여러 소국들은 사로국에 편입되어 소멸하였습니다. 진한 사람들은 풍속이 유순하고 남녀의 구별이 있고 철전을 사용하여 주병국과 무역을 하였고 성과 울타리가 존재하였습니다. 진한은 초기에는 마한의 통제를 받았고요. 마한이 망한 뒤에는 백제 통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통제는 소극적이고요. 신수도의 건설과 신한이라는 칭호를 쓰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마다 조활과 토산물의 진공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 무렵부터 중국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보내기도 하는 등의 소국 연맹체 세력이 크게 신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로국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세력을 성장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한은 마한과 언어가 달랐다고 하죠. 단 중국의 양서 제2열전에서는 진한이 사용하는 어휘가 중국 진나라와 언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마한과 다르다고 해서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마한과 진한은 언어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사용하는 어휘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한 땅에 중국 진나라 유민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는 진한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진한 땅이 본래 마한의 영토였던 것을 감안하면 진한 토착민은 본래 마한과 언어가 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속이 유순하고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 풍속이 있어서 머리가 납작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블로거는 그 에일리언 아니냐, 머리가 길다. 일찍이 그래서 일본의 사학자들을 필두로 국내 일부 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론에 입각해서 사로국 형성 기반이 6천의 실제를 불신하거나 건국 기년인 BC 57년을 후대 조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일대에서 조형된 유적들이 고조선 문화와 연계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위만조선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한사군의 설치 이후에 한나라의 지배를 피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남한 조선 유민들이 경주 일대에 정착하는 와중에 사로국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후대의 신라인들은 자신들 국가기원이 조선 유민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라의 불분명한 건국 기년을 조선 멸망 이후 최초의 갑자년인 BC 57년으로 설정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여기서 말하는 박씨왕은 그 현재 박씨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보이는 박씨가 이제 5원 하플로로 5원 5투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는 아마 그 오쓰리가 아닐까. 좌우지간 오늘날 박씨하고 이 당시에 뭐 경주 박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당시의 박씨하고는 연관이 혈연적으로 없다는 거. 혈연적으로 따지면은 견훤 경순왕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 알면 좋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한국사 전체 이해를 위해서, 전체적 이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주 일대에서는 2세기 중년 무렵부터 덧널무덤, 목각묘가 축조가 되는데, 덧널무덤은 시신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부장품을 놓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경주 사라리 130호 널무덤과 9월이 1호 덧널무덤처럼 지배층 무덤에는 새로 만든 창과 같은 무기나 도끼, 동이새를 바닥에 가득 깔아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원으로 연결시키려면, 그러니까 자신의 직계조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더듬어 보기, 이렇게 엮어보려면, 그렇게 보면은
오대양 파사라고 해야 되나요? 파사는 고조선 유민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고조선 유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영는 그 고조선 유민이라고 본다면은 현재 박 씨하고는 예, 하플로적으로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